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최대 농축산물 축제인 청원생명축제가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열린 반가움의 목표 관람객을 훨씬 넘긴 60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40억 원이 넘는 농축산물이 현장에서 판매됐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트랙터 2대를 연결한 꽃탑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국화와 코스모스, 백일홍, 해바라기 등 10여 종의 꽃들이 행사장 곳곳을 물들이며 관람객들을 반깁니다. 3년 만에 와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꽃도 많고 농수산물도 너무 싱싱하고 좋아서 너무 좋았고요. 어머님 오시고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요. 농축산물 판매장도 장사진을 이룹니다. 버섯과 쌀, 대추, 포도 등 100여 개 품목의 농축산물과 먹거리 코너가 볼거리, 먹거리에 실속까지 제공합니다. 인기 가수의 공연은 물론 크고 작은 이벤트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유능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마음껏 싸게 시장보다 한 10%에서 20% 저렴하게 사갈 수 있어서 3년 만에 다시 열린 12회 청원생명축제에는 목표보다 10만 명이 많은 60만 명이 찾았고 농축산물 판매액도 4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판매장과 체험장, 공연장 등의 동선을 관람객 중심으로 개선했고 주차장도 4,500대로 크게 늘렸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서 저 마지막 식당까지 가는 길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을 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먹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고 청주시는 내년에는 경사지 등 유휴 공간에도 다양한 꽃을 심어 가을 꽃축제로서의 볼거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공원에 처음으로 애견인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눈치를 보며 산책을 해야 했던 애견인들에게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애견인들 스스로 건전한 패티캣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 중흥근린공원 한켠 공간에 별도의 펜스를 치고 그 안에 애견인들이 쉴 수 있는 탁자와 테이블이 설치됐습니다. 청주시에 처음 만들어진 애견인 쉼터입니다. 애견인들이 편하게 앉아 마음껏 뛰어다니는 반려견을 한가롭게 바라봅니다. 그동안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없었더라면 저희는 눈치를 봐가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산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편안하고. 청주에는 현재 무남생태공원에 공공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현행 법규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공공 반려견 놀이터를 늘리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 대안이 사실상 반려견 놀이터 역할을 하는 애견인 쉼터입니다. 청주시는 추가로 애견인 쉼터를 조성할 공원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고 협업이 된다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다른 공원에도 설치를 하고 현재 율봉공원에도 한번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치단체가 애견인들의 민원을 수용해 쉼터 수를 늘려갈 수는 있지만 관리 책임까지 모두 떠안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애견인 스스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패티켓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최근 적성 검사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시험장이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울수록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면허갱신 대상자들은 미리미리 시험장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인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최근 민원인들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종 적성검사와 2종 면허갱신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됐고 올해가 법 개정 이후 첫 통합 만료 기간입니다.
때문에 올해 청주 면허시험장의 경우 이들 대상자 수는 6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에 반해 8월까지 수검을 완료한 대상자는 단 28% 수준에 불과해 민원인들이 급격히 몰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회사 일도 그렇고요. 또 제가 교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갱신 기간이 1년 유예된 것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모바일 면허 발급 수요가 늘어난 것도 면허 시험장이 붐비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번호표를 받는 순간부터 면허증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 하지만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대기 시간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번호표를 뽑으면서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져가시기까지는 3시간 이상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적성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에 더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민원인들의 시간 절약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성 검사나 갱신 대상자들이 하루빨리 시험장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요. 요즘 다양한 신조어나 줄임말로 우리말이 몸살을 앓고 있죠. 너무 익숙한 우리말과 글이기 때문에 한글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망각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길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한글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 글로만 쓰던 한글을 몸으로 표현하며 한글을 체험합니다. 선조들이 책을 만들었던 탁본 과정도 직접 해보며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높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여주는 공간, 충북교육문화원의 한글 사랑관입니다. 원질기나 한글도 배워보고 세종대 형님도 만나봤어요. 제 한글을 재밌게 쓸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아부터 초등학생까지 한글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어린이들이 인형극과 놀이학습, 만들기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교육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한글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 우수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맨날 한글로 썼는데 몸으로 만들어 보니까 재밌었어요. 한글을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친구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한글을 처음 배우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 세계 언어 중 가장 과학적인 소리 글자인 한글. 한글 사랑관의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아이들의 한글 사랑을 높이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이 없다고 하는데 최근 10년간 서울 지역 대학 정원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지방대학 정원은 크게 줄었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마저 서울 지역 대학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형편인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도체 인재 육성 등을 이유로 수도권 정원을 더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지역 대학을 아예 고사시키려는 건지 답답합니다. 대제이비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로 역대 정부는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전국 4년제 대학은 입학 정원이 29,168명 감소했는데 지역별로는 대전이 1,608명, 충남이 2,262명, 세종도 191명이 줄었습니다. 전문대 역시 전국적으로 입학 정원이 61,356명이 감소한 가운데 대전은 2,409명, 충남은 1,624명, 세종도 441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대학 입학 정원이 줄고 있는 사이 같은 기간 서울 지역 4년제 대학만 오히려 551명이나 늘었습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지방대학과 전문대에게만 집중됐고 서울 4년제 대학들은 예외였던 겁니다. 정부의 대학 지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학교가 5,286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충남대의 경우는 1,915만 원으로 서울대의 36.2%에 불과했고 국립대 평균 교육비보다 적었습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대전이 평균 1,257만 원, 충남은 1,477만 원, 세종은 1,943만 원 수준입니다. 국립대 육성 사업이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차등 지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정책적 지원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학 지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방대들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지만 새 정부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반도체 학과 양성 등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행태들을 보더라도 결국 지방과 수도권이 1대1로 경쟁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수도권 대학 중심 지원 정책이 계속될 경우 지방대학이 존폐 위기에 내몰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도내에서 2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52명이 많고 일주일 전보다는 6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는 78만 2,633명이며 사망자는 870명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공약인 소방학교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옥천군은 황규철 군수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충주시는 북부권 건립을 주장하며 관련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 제천시 이전으로 비계되는 청주시에 위치한 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건물과 터도 소방학교 적지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충북대 병원의 출산 비용이 전국 국립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충북대 병원의 제왕절개 비용은 459만 원으로 496만 원인 서울대 병원에 이어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 중 가장 비쌌습니다. 자연 분만 비용도 충북대 병원은 355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경북대 병원 234만 원보다 120만 원의 비용 차이가 났습니다. 충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 5년간 피해액이 8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내에서는 584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5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1,171건, 343억 원으로 건수는 2배, 피해액은 6배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기관 사칭에서 대출 사기, 택배 사칭 등으로 난로 수법이 진화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 피해액은 3조 7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육공무원 6급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의 한 승강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무인 점포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청주 지역 무인 편의점 4곳을 돌며 27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9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에 출소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